내 이름은 호리우치 토모요. 27살 직장인. 오늘은 나와 시누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할까 해요. 우리 가족은 저랑 부모님과 오빠인 나츠시, 맞벌이였던 부모님 대신 오빠가 저를 돌봐줘서 우리 남매 사이는 좋았어요. 나 남친 안 생기는 건 다 오빠 탓이야. 오빠 때문에 보는 눈이 높아졌잖아. 오빠 좋다는 말 돌려서 하니? 너도 이제 오빠한테 독립해야지. 사춘기에도 이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사실 오빠는 동생인 제가 봐도 잘생겼고 다정한 성격이라 오빠 여자친구가 되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어른이 된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은 각자 사회에 나와 독립했지만 연락은 자주 하고 지낸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오빠는 여전히 다정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옷차림도 고급스러워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오빠를 아는 친구들은 자주 너네 오빠 여친 있어? 나 소개해줘. 식사 자리 좀 만들어줘. 이런 연락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오빠는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런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친이랑 헤어지면 알려줘? 그래도 이렇게 끈질기다니. 우리 오빠지만 무섭다니까요. 대체 여자를 몇 명이나 올린 건지. 어느 날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토모요, 시간 괜찮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웬일이야? 좋은 소식이니까 걱정 마. 나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로? 응, 사실이야. 축하해. 여친 좀 소개시켜달랬더니 보여주지도 않길래 여친이랑 헤어진 줄 알았잖아.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랬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잘 만나고 있어. 근데 결혼하려면 나한테도 꼭 보여줘야 돼? 물론이지. 다음 달에 본가에 인사하러 갈 거니까 그때 집에 있어. 오빠가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요. 드디어 오빠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에서 해방돼서 기쁘기도 했죠. 무엇보다 오빠의 여친을 만날 수 있다니. 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말했던 대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저도 본가에 돌아와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안녕하세요. 에미코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의 여자친구 에미코 씨는 오빠랑 동갑이고 엄청 예쁜 분이었어요. 말씨도 상냥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완전 호감이었죠.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앉아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에미코 씨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보기 싫은 걸 본 것 같은 표정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니었나 봅니다.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의심이 들었죠. 토모요, 미안해.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결혼식 준비 말이야.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거든. 뭐? 아내한테만 맡기면 안 되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에미코 혼자 준비 중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관여해도 괜찮아? 그럼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우리 동생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그 말 무르기 없기다. 그럼 당연하지. 그럼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고마워. 에미코한테도 얘기해둘게. 결혼식 준비가 힘든 건 미혼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줄 수야 있지만 부탁을 받고 오빠와 에미코 씨가 사는 집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래. 에미코 씨가 엄청 쌀쌀맞게 절 맞이했어요. 오빠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죠.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더니 우선 청첩장 수신인 좀 써줘. 목록은 저기 있어. 그리고 멀리 오는 하객들 숙박시설 픽업이랑 사진작가 예약이랑 이렇게 정신없이 지시를 내댔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힘들게 일하는 동안 에미코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통화하거나 핸드폰을 만질 뿐이었죠. 가끔 제가 일하는 걸 보러 와서는 아직 안 끝났어? 느려 터졌네. 죄송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굴었죠. 하지만 일을 끝낸 오빠가 집에 돌아왔더니 다녀왔어. 어서 와요. 일 수고 많았어요. 동생이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둘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중인격인가 싶을 정도로 딴 사람이 됐어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오빠는 사람은 참 좋은데 여자 보는 눈은 없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역대 여자친구들도 솔직히 비호감인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도 별로인 여자들 뿐이라 제가 사전에 차단시키곤 했었죠. 이번에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오빠네 집에 다니며 결혼식 준비를 도왔어요. 여러 번 만나면 사이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 끝나면 이거 해.
아, 네. 에미코 씨의 태도는 변함없이 차가웠고 매몰찼어요. 대체 왜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건지 짚히는데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하객석 자리 배치를 확인했을 때였어요. 죄송한데 제 자리가 안 보이는데요? 자리 배치는 에미코 씨가 직접 했는데 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 깜빡했다. 근데 이미 다 결정됐는데?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네 자리는 없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적당히 좀 해요. 저한테 뭐 원수진 거 있어요? 그러자 에미코 씨는 절 째려보더니 너랑 꼭 닮았단 말이야. 예전에 내 남친을 뺏었던 그 못된 여자랑.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죠. 그건 원하는커녕 트집일 뿐이었어요.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에미코 씨는 충격에 빠진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기세에 눌린 저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토모야, 지금 하객석 자리 배치를 봤는데 왜 네 이름이 없는 거야? 에미코 씨한테 안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그냥 네가 약속이 있다던데? 그게 갑자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오빠 결혼식이잖아. 너한텐 꼭 축하받고 싶었는데. 나도 알지.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무 아쉽다. 정말 미안해. 그래도 피로연애는 갈게.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나야말로 고집 피워서 미안해. 솔직히 그 사람이랑 결혼하질 않길 바랬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오빠의 행복한 얼굴이 아른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돼서 우울했지만 일 때문에 잠깐 카페에 갔어요. 나간 김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들렸는데 의외의 인물을 만났죠. 그럼 그렇게 하자. 상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건 분명 에미코 씨였어요. 근데 맞은편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오빠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오빠한테 말했던 대로 전 피로연에 참석했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에미코 씨는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전 도착하자마자 오빠를 찾았어요. 오빠, 결혼 축하해. 토모야, 진짜로 와줬구나. 정말로 고마워. 오빠는 결혼식에 불참한 여동생에게 화도 안 내고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우리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죠. 참,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저는 함께 온 남자를 오빠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쪽은 아타츠키 씨야. 아마 에미코 씨랑 아는 사이일 텐데. 사실 그날 카페에서 에미코 씨와 아타츠키 씨가 함께 있던 모습을 봤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난 납득 못해.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미안한데 너랑은 미래가 안 그려져.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 저번 주까지 사이도 좋았는데. 됐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에미코 씨는 슬퍼하는 그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자리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저 여자랑은 무슨 관계세요? 네? 그쪽은 누군데요? 전 아까 그 에미코 씨랑 시누이가 될 사람이에요. 아타츠키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얘기를 듣고 사정을 설명해줬어요. 아까 그 대화를 듣고 눈치챘지만 아타츠키 씨도 에미코 씨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아타츠키 씨는 에미코 씨에게 진심이었죠. 거기다 일주일 전까지 서로 잘 만났다고 해요. 물론 그때 에미코 씨는 오빠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타츠키 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타츠키 씨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여동생한테 그렇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다니. 솔직히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아타츠키 씨한테도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의 본성을 밝힐기예요. 잔성이에요. 이러다가 화병 걸려 죽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동맹을 결성해 결혼식에 쳐들어갔어요. 깜짝 놀란 두 사람한테 아타츠키 씨는 에미코 씨와의 관계를 전부 얘기했죠. 저랑 에미코는 1년 정도 만났어요. 그쪽이랑은 2년 정도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 말은 에미코가 1년 동안 바람 피웠다는 거죠. 아니야. 너랑 사귄 적 없어. 제 핸드폰에 에미코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일주일 전까지 저희가 사귀었던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 보지 마!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아타츠키 씨의 핸드폰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는 한창 나랑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증거들 안 보여? 뭐야? 이런 짓은 왜 했어? 이미 우리는 헤어졌잖아. 복수할 생각이야?
그러자 아타츠키 씨는 에미코 씨 앞에 서서 당연하지. 난 너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어. 이런 여자한테 놀아놨다니 내 자신이 한심하다.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너같이 돈도 없는 남자랑 누가 결혼해? 결혼 준비로 바빠서 헤어지자고 못했던 거라고. 네? 결혼식 준비는 전부 나한테 떠넘겨서 한가해 보이던데요?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 둘이서 같이 했잖아. 그래요? 전 곧바로 에미코 씨와 대화한 녹음을 재생했어요. 실은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그 본성을 알려줄 증거를 확보하려고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끝나면 이거 해. 아, 네. 죄송한데 제 자리가 안 보이는데요? 아, 깜빡했다. 근데 이미 다 결정됐는데?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네 자리는 없어. 적당히 좀 해요. 저한테 뭐 원수진 거 있어요? 너랑 꼭 닮았단 말이야. 예전에 내 남친을 뺏었던 그 못된 여자랑.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에미코? 아니, 진짜 꼭 닮았단 말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그 누구보다 동생을 결혼식에 부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설마 너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에미코 씨는 저를 매섭게 노려봤지만 아무렇지 않았죠. 에미코 씨는 오빠에게 들러붙었지만 오빠는 팔을 뿌리친 뒤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피로연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피로연이 마무리됐답니다. 하객들도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는지 잠자코 집으로 돌아가줬죠. 가족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남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피로 현장에는 가족들과 아타츠키 씨만 남았죠. 오빠는 벌벌 떠는 에미코 씨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동생이 안 온다고 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제발 용서해줘. 결혼하기 전에 좀 놀고 싶었던 것뿐이야.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어. 난 안 되겠어. 우선 집으로 돌아가. 짐이랑 이혼 신고서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싫어. 싫다고. 난 결혼할 거야. 아치 씨랑 결혼할 거라고. 울면서 날뛰던 에미코 씨는 결국 가족들한테 붙잡혀 억지로 퇴장했어요. 그쪽 부모님은 오빠에게 울면서 사과했고 모든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약속했죠. 이렇게 결혼식 당일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말았죠. 결혼식과 피로연 비용, 거기다 약혼한 뒤에 에미코 씨에게 보내줬던 생활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어요. 위자료는 에미코 씨 부모님이 책임지기로 해서 에미코 씨는 부모님 감시하에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에미코 씨 부모님이 다 갚기 전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감시할게요. 큰 피해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오빠한테 미움받을 각오까지 했지만 나야말로 널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지. 오히려 토모요가 아니었으면 난 그 여자 본성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야. 생각만 해도 진짜 오싹하다.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는 절 원망하기는커녕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제안을 하나 했죠. 있지 오빠. 이번 일로 알았을 테지만 오빠는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 뼈저리게 알았어. 앞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나한테 꼭 소개해줘.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그래, 토모요가 봐주면 안심이지. 하여튼 여동생한테 언제 독립할래? 그러게, 예전이랑 전세가 역전됐네. 이렇게 저는 앞으로 오빠가 멋진 사람을 만날 때까지 여자 보는 눈을 키워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저는 아타츠키 씨랑 친구가 됐어요. 저도 여자 보는 눈이 영 꽝이라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제가 달갑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설마요. 그때 토모요 씨 덕분에 저도 에미코한테 복수할 수 있었는걸요? 저한테 토모요 씨는 구세주나 다름없어요. 꼭 부탁드려요. 그렇게 부탁하는 아타츠키 씨가 왠지 신기해서 무심코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빠는 그거 데이트잖아. 너 좋아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죠. 지금은 친구 관계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내 이름은 사토 메구미, 나이는 24.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프랑스어 강사이다. 대학 재학 중에 프랑스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한 경험도 있고 매일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네이티브 레벨의 실력을 쌓았고 우리 회사는 부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통 번역 일도 하고 있다. 그날도 보람차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보다 3살 어리고 현재 대학생인 여동생 모에노한테서 라인이 왔다. 언니! 모에노? 왜 네가 웬일로 라인을 다 보냈을까? 나 언니 동생이거든? 자매 사이에 연락하는 게 뭐 그리 놀랄 일이라고. 내가 연락해도 너 일십하잖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어쩜 대학생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니? 나 보고 말았어. 뭔 소리야.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난 이만 퇴장한다. 언니 며칠 전에 카페에서 데이트했지? 외국 배우처럼 완전 잘생긴 남자랑.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유치하게 구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랬어. 왜? 헐, 목미? 너 상식 교양 다 무시하고 엉기고 달라붙을 거 뻔하잖아. 헐, 멘붕. 그래서 할 말이 뭐야? 그 남자 언니 남친이야? 그렇다고 봐야지. 언니 어떻게 득템했어? 남친이 무슨 포켓몬이니? 언어 수다 좀 해. 언니 남친 이름이 뭐야? 이름은 루셀 아스카. 나이는 나랑 동갑 24.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파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야. 도쿄에 온 건 작년 봄이고 온 지 얼마 안 됐어. 어쩐지 얼굴이 엄청 잘생겼더라. 내가 대학 3학년 때 파리에 1년 정도 갔었던 거 기억하지? 당연하지. 나도 가고 싶다고 졸랐는데 바로 거절당했잖아. 우연이지만 아스카하고 같은 학교였는데 전공도 같아서 그때부터 친해졌어. 그러다 귀국하기 2달 전에 고백받았고 처음엔 장거리 연애 힘들 것 같아서 거절했었어. 근데 지금 사귀잖아. 나도 일본에 갈게. 딱 1년만 기다려줘. 그렇게 말하더라고. 헐, 개부럽. 완전 로맨틱해. 약속대로 정말 일본에 왔고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그렇구나. 여동생인 모에노에게는 개념이 좀 부족한 단점이 있고 특히 남을 부러워하는 자존감이 빈약한 성격이다. 때문에 아스카의 존재는 될 수 있는 한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냄새를 맡고 말았다. 언니, 예쁘고 귀여운 동생 부탁 하나 들어주삼. 뭐지, 이 불길한 예감밖에 안 드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나 딱 한 번만 아스카 오빠 만나게 해주면 안 돼? 거절. 너무 빨리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끼면 될 일도 안 되거든? 너랑 엮여서 좋을 게 없단 뜻이야. 언니는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사실이잖아. 6년 전에 내가 대입 때문에 열공 중일 때 그거 언니 완전 뒤끝 장렬인 거 알지? 너 그때 내 남친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네 여동생 연락 귀찮다면서 나 걔한테 차였거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때문에. 난 그냥 잠깐 말 한 번 걸었을 뿐이야. 절대 아니거든? 졸졸 따라다니고 집착하고 나도 너랑 동족 취급당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10대 풋사랑이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용서해 주삼. 아무튼 절대 너한테 안 보여줄 거야. 치사해. 쫌팽이. 밴댕이. 마음대로 욕해. 어차피 결혼할 거면 지금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잖아. 미안한데 우리 아직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거든? 설레발 치지 마. 아직 동거할 생각은 물론이고 결혼 계획도 없어. 진짜 딱 한 번만. 한 번만. 네가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언니 나보다 못생겼잖아. 근데 언니가 뭔데 얼짱 남친을 만나?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마음대로 짓거려라. 너 리포트는 다 썼어? 공부 안 하니? 내 정신 좀 봐.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럴 땐 친구 찬스. 야, 너도 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 제발. 언니 남친 반드시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한마디로 폭풍우 같은 동생이다. 부모님이 동생만 편애하거나 버릇없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얘는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매는 옛날부터 툭하면 싸웠고 동생은 뭐든 제멋대로였다. 이제 성인인데 제발 제멋대로인 성격은 스스로 고쳤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은 나는 평소처럼 저녁밥을 지어서 먹고 샤워를 한 후에는 남친인 아스카와 전화통화를 했다. 즐겁게 통화를 마친 후 꿈나라에. 일주일 후. 미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패밀리 레스토랑은 별로 와본 적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내 동생이. 그거였구나. 짜잔!
이 친구가 메구미 동생이야?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좀 놀랐었어. 안녕하세요. 사토 메구미의 여동생 모에노라고 해요. 저요. 오빠랑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나를? 제가요. 얼마 전에 길에서 오빠를 우연히 봤거든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알아요? 글쎄 죽어도 저랑 오빠랑 만나게 해주기 싫다는 거 있죠? 모에노, 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가. 내가 괜히 그러니? 다 네가. 그럼 우리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진짜. 지난 금요일 정시에 퇴근한 후 아스카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우리는 쇼핑몰에 있는 영화관에 갈 예정이었다. 언제나처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헐, 모에노와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나는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러자 아스카의 팔을 잡고 매달린 모에노. 어쩔 수 없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하기로 했다. 아스카 오빠 진짜 파리에서 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보르도에 살았던 적도 있어. 너무 부럽다. 멋있어요. 메구미하고는 대학에서 만났어. 서로 일본어랑 프랑스어를 가르쳐주면서 친해졌어. 부럽다. 우리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전부 프랑스어였거든. 근데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파리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메구미 모습에 점점 끌렸지. 그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내가 했어. 언니가 했던 말이 전부 다 진짜였네. 아스카, 영화 상영 시간 다 됐어. 이러다 우리 늦겠다. 그러게, 얘기하다 까먹을 뻔했다. 이 정도면 너도 만족하지? 계산은 각자 하자. 말도 안 돼. 아스카 오빠, 우리 언니하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 언니 옛날부터 엄청 남자를 밝혔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셀 수 없이 남친 바꿨어요. 뭐해너? 너 그딴 새빨간 거짓말 늘어놓는 저희가 뭐야? 내 남친 문제는 100% 네가 원인 제공자거든? 언니가 남친한테 버림받을 때마다 얼마나 징징거렸는지 모르죠? 너 그 입 닥쳐라. 한마디만 더 하면 너랑 완전히 연 끊어버릴 거니까. 무슨 연을 끊어? 5번은 하여간. 너 오늘 우리 스토킹한 거 맞지? 헐, 들켰네. 너 자꾸 이렇게 매너 없이 굴면 네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 안 돼. 나 그럼 너무 슬퍼. 아스카는 일본에 온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어.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빠는 일본 사람이라면서. 그래도 이 사람 모국어는 프랑스어야. 메구미, 티켓도 발권해야 되고 서둘러야 될 것 같아. 헉, 깜빡했다. 우리 빨리 가자. 그럼 너도 알아서 잘 가라. 그럼 또 보자 모에노. 잠깐만, 내 음식값은. 너도 알바하잖아. 네 건 네가 내. 시사이 정말 장녀가 돼서 이럴 때 좀 쏘면 어디가 돈 나냐? 진짜 그냥 가는 거야? 개짜증이야 진짜. 나는 아스카의 손을 잡아당기며 걸음을 재촉했고 모에노한테서 도망치듯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철딱선이 없는 무개념 여동생 때문에 데이트 계획이 꼬이고 말았다. 약 2시간에 걸친 영화 감상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쇼핑을 했다. 사고 싶었던 브랜드의 신상이 들어와서 남친은 기분이 업돼 있었다. 저녁은 고깃집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고 여기서 헤어져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곧장 아스카에게 라인을 보냈다. 아스카, 오늘 저녁 사줘서 고마워. 너무 맛있었어. 내가 고맙지.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잖아. 오늘 저녁은 지난번 내 생일날 서프라이즈 많이 준비해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어. 보답은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거든? 뭔데?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어떤 형식으로 하든 상관없지만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셨구나. 그땐 내가 일본어를 거의 못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얘기해 주셨었어. 내가 제일 처음 배운 일본어도 아리가또였어. 아스카답다. 다음엔 내가 데이트 계획 짤게. 정말? 기대된다. 여행 가이드북 몇 권 독파했거든. 기대해도 좋아. 응, 기대하고 있을게. 그리고 왜 그래 갑자기? 내 동생 말인데 미안해. 아, 난 또 뭐라고. 걔가 요즘 할리우드 영화에 완전히 꽂힌 것 같더라고. 해외에서 왔다니까 호기심이 발동했었나 봐.
갑자기 훅 들어온다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까 걔가 한 말은 전부 못 들은 걸로 해. 알았어. 네 말만 믿을게. 어쩜 하는 말마다 취향 저격이니 너는. 동생 일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난 이제 좀 씻어야겠다. 그래, 그럼 잘 자. 아, 내 남친이 아스카라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스카는 동생한테도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트할 때 나타나서 방해를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짧게 끝나고 우리 갈 길을 갔으니 최선의 방어를 했다. 라고 안심을 한 것도 잠시. 모에노는 대박 엽기적인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2달 후. 안녕, 언니. 아침 대바람부터 왜 콧소리야? 그게 언니한테 1분 1초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봐야 영양가 없는 일이겠지. 절대 아니거든. 이 사진 좀 봐봐. 헉! 뭐야 이거? 척 보면 모르겠어? 나하고 아스카 오빠하고 찍은 달달한 사진이지. 뭐? 어제 미키랜드에서 달달한 데이트했거든.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지금 개황당하지? 야, 아스카는 지금 나고야에 출장 가고 없어. 언니도 순진하긴. 그 말을 믿었어? 나를 위해서 연차까지 냈지 뭐야. 아니야, 아스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언니도 참 딱하다. 너 아스카랑 언제부터 바람 피운 거야? 빨리 말해. 모니스타그램에서 진짜 우연히 어카운트를 발견했거든. 모니스타? 그냥 검색해봤는데 한 방에 딱 찾았지 뭐야. 이때다 싶어서 내가 DM을 보냈거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완전 빨리 답장이 오더라.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완전 자주 데이트했지롱. 나도 모니스타 하는데 아스카는 어카운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무리 그래봐야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거든. 너 설마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어? 글쎄. 뭐해 너? 남친이 바람 좀 피웠다고 그렇게 화낼 건 없잖아. 너 정말 바닥이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지 너. 맞아. 솔직히 언니한테는 너무 과분하잖아. 네 주제 파악이나 해. 그럼 이쯤에서 내가 가로채기 성공했다고 선언해도 되겠다. 너 계속 그렇게 까불래? 정신 못 차려? 나도 이제 남자가 필요한 나이라고. 왜 나보다 못생긴 언니가 인기녀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너는 겉모습 말고 속을 좀 채워 넣어야 돼. 어쨌든 이제 아스카 오빠는 내 남자야. 언니한테 절대 못 보내.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우리 오늘도 미키랜드 가기로 했거든. 밤에는 호텔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낼지도 몰라. 너 아스카한테서 당장 떨어져? 싫어. 이 나쁜 년. 나 남친하고 아침 뷔페 먹으러 가야 돼서 모양 빠지게 질척대고 라인 보내기 없기다. 안녕.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동생이 모에노가 아스카와 미키랜드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나한테 3일 동안 나고야에 출장을 가게 됐어 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동생이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즐겁게 놀고 있는 증거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스카, 동생하고 정말 그런 관계야? 아니지. 두 사람 나 모르게 만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왜? 대체 왜 아스카? 내가 널 얼마나 믿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스카한테 라인을 보냈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전화도 2-3번 걸었지만 도대체 받을 생각을 안 했다. 정말 배신을 당한 게 맞구나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 이상한데? 아스카는 오른쪽 뺨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점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헉! 생각났다! 틀림없어! 이 사람은 분명히 아스카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남자는 아스카가 아니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었다. 쌍둥이처럼 닮은 건 사실이지만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모에노 이 멍청한 그놈한테 보기 좋게 걸려들었구나. 다른 사람의 더구나 자기 친언니의 남친을 뺏으려는데 눈이 뒤집혀서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하고 나는 잠시 동생한테 진실을 말하는 걸 보류하고 돌아가는 꼴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
과연 다음 장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람을 오라가라야? 너 기분 나쁘게 웃는 버릇 좀 고치지 그래? 화 그만 내고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진정하자. 있잖아 실은 이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말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한 가지만 해? 하여간 성질도 급하다니까.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중대 발표라면서 계속 뜸들일 거야? 좋아. 실은 말이야. 나 아스카 오빠 아기를 임신했어. 대박이지? 임신? 응. 화장실에서 검사약으로 했는데 완전 대박. 그랬구나. 너무 놀라서 그래? 왜 그렇게 반응이 싱거워? 잘 됐네. 임신할 수도 있지 뭐. 정말? 응. 축하해. 언니 고마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언니가 이렇게 쿨하게 축하해줄 줄은 몰랐어. 그래서 아이는 낳을 거야? 당연하지. 학교는 어쩌고? 걱정 마. 학업, 육아 2마리 토끼 다 잡을 거니까. 하긴 아스카 회사는 타가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맘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겠다. 졸업하면 바로 전업주부하면 되니까 나 완전 땡 잡은 것 같아. 그럼 이제 혼인신고부터 해야겠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니 완전 해피야.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안정기에 들어가면 말해야지. 아스카 오빠도 집에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알았어. 이쯤 되니까 언니도 자동으로 포기가 되지? 나 미련 1도 없어. 역시 이렇게 또 증명이 되네. 내가 더 매력적이라는 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라. 언니, 쿨한 척하느라고 용 쓰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어. 동생한테 남자 뺏겨서 미치게 분하다고 막 화도 내고. 미안한데 내가 네 장난질 일일이 다 받아줄 만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거든? 노잼이야 진짜. 어쨌든 일부러 불러내서 임신 보고해줘서 고맙다. 그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아? 물론이지. 내가 언니 목까지 행복하게 잘 살게. 언니도 내 결혼식에 꼭 와야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언니가 스피치도 해줄래? 생각해볼게. 어머, 오늘 나 정기 검진 날이거든. 산부인과 갈 시간이 다 돼서 나 갈게. 아직 티는 안 나지만 일부러 보자고 해서 임신 사실을 나한테 알려준 모에노. 아이 아빠가 아스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짠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내가 아직 동생한테 말해주지 않은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건 순전히 모에노의 잘못이다. 친언니의 남친을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니까. 그리고 다시 며칠 후 모에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모에노? 아스카 오빠가 울지만 말고 똑바로 말을 해. 아스카 오빠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아. 라인은? 아닐씨, 모니스타 어카운트도 삭제됐어. 어머나 세상에. 언니, 그 사람 찾을 방법 뭐 아는 거 없어?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바로 내 연락 차단한 것 같아. 아스카라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어디? 지금 어디 있어? 내 옆에 있어. 뭐라고? 나 지금 이 사람 아파트에 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사 온 거야. 우리 동거하기로 했거든. 뭐? 우리는 헤어진 적도 없고 달달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 잡소리 치우고 알아듣게 설명해. 너 그렇게 흥분하면 아기한테 안 좋아. 얘기해 줄 테니까 진정하고 들어. 지금까지 너하고 데이트한 사람은 아스카가 아니야. 뭔 소리야? 그 사람 아스카 오빠 맞거든? 그 사람은 쌍둥이 동생인 시온이야. 시온? 아스카하고 시온은 일란성 쌍둥이고 같이 일본에 왔어. 대박! 아스카는 취업 비자로, 동생 시온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어. 멘붕이야. 얼굴은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얼굴에 있는 점 위치야. 아스카는 오른쪽 뺨에, 시온은 왼쪽 뺨에.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 속 남자는 왼쪽 뺨에 점이 있었어. 믿을 수 없어. 목소리도 완전 똑같단 말이야. 시온은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다던데 몰랐니? 뭘로 유명한데? 소개팅 사이트에서 여자애들 마구잡이로 만나고 분탕질하고 노는 걸로 인간 쓰레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던데? 그럼 정말 아스카 오빠 동생이라고? 응. 멘붕이야. 나는 그 사람이. 시온이 받은 비자는 1년밖에 안 될 텐데? 그럼 지금 일본에 없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아스카도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야? 폭망이잖아. 이러려고 뺏은 게 아니란 말이야. 뭔 소리야. 아스카는 너랑 바람 피운 일 자체가 없는데. 모니스타는 리셀 아스카였단 말이야. 그건 인터넷에서 자기가 평판이 워낙 나쁘니까 아스카 이름 도용해서 여자들 꼬시는 데 썼나 보더라고. 그럼 내가 완전히 속았다는 거네? 아스카도 자기 이름 멋대로 도용당한 것 때문에 지금 화 많이 나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생각 중이래. 아니나 다를까 모에노는 완벽하게 속았고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있었다. 모에노가 아스카라고 생각하고 갈 때까지 가버린 남자는 아스카의 동생이었다. 쌍둥이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했다. 파리에서 같이 있을 때도 자주 싸웠다고 했다. 아스카가 일본에 간다고 하자 나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덩달아 따라왔는데 그 다음은 모에노한테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나 꼬시고 다니고 그것도 여자들한테 빌붙어서 먹고 자고 쌍둥이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처음 얘기 들었을 땐 나도 믿기지가 않았다.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 절대 안 돼. 혼자 임신했다고 하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게 뻔한데.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고? 글쎄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니까. 안정기에 들어가면 얘기한다 그랬잖아. 애 아빠가 비자 기간이 다 돼서 일본에 이미 없다고 하면 두 분 반응은 더 안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먹힐 것 같아? 몰라. 부탁해 언니. 내 인생 마지막 소원이야. 나 좀 살려줘. 그럼 파리에 있는 부모님께 물어보던가. 국제전화 비싸잖아. 그리고 나 번호도 몰라. 그럼 네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아스카 오빠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봐. 이 애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그래 아이가 문제가 있겠니. 언니 제발. 내가 졌다. 아스카한테 한번 부탁해볼게. 정말?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 다시는 내 남친한테 찝쩍거리지 말 것.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이 뭔지 너도 잘 생각해봐. 다 네가 뿌린 씨니까. 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 내가 잘못했어. 개념 없이 행동했던 거 반성하고 있어. 부끄럽게 생각해. 얼굴만 보고 반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내 남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 정말 후회돼. 너만 화를 입은 게 아니라 아스카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해. 지금 네가 한 말 절대 잊지 마. 잊지 않을게. 일단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그래야 나도 움직일 거야. 그렇게 할게. 그 후 아스카의 도움을 받아 시온의 행방을 알아본 결과 역시 예상대로였다. 시온은 이미 프랑스로 돌아가고 없었다. 아스카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너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냐? 라고 단단히 혼이 났고 지금은 부모님의 소개로 와인 제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월급의 대부분은 모에노와 아스카에게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로 송금하고 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반성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그건 아니라고 한다. 모에노는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했다. 어디서 그런 바람둥이한테 정신이 팔려서 한심하긴. 물론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었고 출산 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집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다고 한다. 모에노는 이번 일로 된통당하고 혼이 쏙 빠진 만큼 앞으로는 새 사람이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할도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싶다. 나는 2년 후. 반지가 다 너무 예뻐. 나 도저히 못 고르겠어.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골라봐.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갑자기 뭐가 고마운데? 지금까지 나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고 솔직히 우리 싸운 적도 많잖아. 나 사실 자기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났었어. 왜 웃고 그래? 지금 중요한 말 하는데. 화내지 마.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그거 칭찬 맞아? 나는 너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프로포즈한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사이좋게 지내자? 응. 반지 고르고 나서 어디 갈까? SNS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은 어때? 좋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의외로 착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래. 어떤 와인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럼 이제 반지를 본격적으로 골라볼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나는 지금 행복 그 자체이다. 모에노는 현재 시련 속에서 분투 중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지금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우리 두 사람 함께 걸어갈 생각이다. 내 이름은 마무루, 평범한 회사원이다. 올해 61세가 되는 엄마와 둘이서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한부모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그동안 생활해왔고 지금은 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다가 엄마는 일주일에 몇 타임 파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노후 생활은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걱정이라면, 아니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완전 모태솔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나이가 모태솔로 기간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내 나이는 35. 빨리 결혼해서 엄마한테 손주를 안아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 특별히 일이 없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다. 남고를 다녀서 그런지 여자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탓도 있는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일상에서 드라마가 나올 거란 기대를 접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4월 신입사원 몇 명이 우리 부서로 발령을 받고 왔다. 아침 조회 시간에 긴장한 얼굴에 딱딱한 자세로 신입사원들이 서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그쪽을 쳐다봤다. 그때 그중 한 명의 신입 여사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 신입 여사원은 나를 보고 가볍게 싱긋 귀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쁘다. 돌발 상황에 몸둘 바를 몰랐고 시선을 피해 땅바닥만 쳐다봤다. 조회 시간 내내 그 여사원이 내 머릿속을 계속 헤집고 다녔다. 조회가 끝난 후 상사가 방금 전 그 미소가 예뻤던 사원을 데리고 내 자리로 왔다. 그 여사원은 우리 부서로 배치받았고 나더러 교육 담당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그런 건 좀 미리미리 말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유즈키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마무르라고 해요. 영업부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렇긴 한데 나는 영업부 사무가 주 업무라서.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르 선배님? 선배님? 유즈키라고 자기소개를 마친 직속 후배는 통성명을 끝내자 바로 선배님이라며 살갑게 굴었다. 요즘 애들은 친화력이 상상을 초월. 금세 저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구나. 유즈키는 타고난 밝은 성격과 친화력으로 순식간에 사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유즈키였지만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사소한 것도 나한테 물으려고 달려오고 점심도 항상 따라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저도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라면서 쫓아와서 같이 쉬는 시간을 가졌던 적도 많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휴게실엔 나하고 유즈키 단 둘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직선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내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뭔데요? 왜 이렇게 내가 뭐 할 때마다 따라다녀?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워낙 조용조용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왜... 선배님, 저 사실은 마무르 선배님 좋아해요. 당돌한 유즈키의 대답에 점심 먹은 게 얹힐 뻔했다. 저 첫 출근한 날 선배님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설마 진짜로? 진짜예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일어나도 되는 거니? 가만, 나하고 얘하고 띠동갑은 될 텐데. 선배님만 좋으시다면 저하고 사귀실래요? 사귀자고? 잠깐, 여기 어디 몰카 설치돼 있는 거 아니지? 이런 로맨틱 드라마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나는 몹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얼굴도 예쁜 애가 나한테 먼저 고백을 해왔는데 얼굴도 얼굴이지만 일하는 모습도 어찌나 성실한지 그런 모습도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거절할 이유가 내가 남친이 되길 바란다면 나야말로 고마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 정말이죠? 선배님 고마워요. 유즈키 너무 예쁘다. 얼굴에서 빛이 나. 혹시 천사? 아니야. 여신이야 여신. 나의 모태솔로 인생은 35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나와 유즈키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유즈키는 회사에서는 나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지만 둘이 있을 때는 마모루 오빠라고 불렀다. 그 두 호칭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마모루 오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유즈키 너도 수고했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힘들 게 많을 거야. 마모루 오빠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또 이렇게 매일 격려도 해주고. 난 문제 없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쉴 땐 쉬는 것도 일의 연장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마모루 오빠는 진짜 자상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죠? 고마워.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마모루 오빠 지금 얼굴 빨개졌죠? 그쵸? 무슨 얼굴이 빨개져. 아니야. 근데 왜 말은 더듬어요? 마모루 오빠도 은근히 귀여운 구석 많은 거 알아요? 너 어른 그렇게 놀리면 못 써. 이런 대화를 라인으로 주고받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싱글벙글 웃고 눈이 하트가 된다. 여친 진짜 좋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유즈키와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다. 거울 앞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나를 보면서 엄마가 말을 걸어왔다. 너 오늘 어디 나가니? 약속 있어. 근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 혹시 너 좋아하는 여자 생겼니? 아니 그게 뭐야 너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데이트 갈 생각이었어? 엄마 언제부터 점쟁이가 됐어? 내가 너를 모르니? 척하면 척이지. 아이고 우리 마모루한테 여친도 생기고. 여친은 어떤 애니? 이름은 뭐야? 니들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진도는 키스까지 한 사이니? 헐, 웬 폭풍 질문. 엄마도 이성을 잃은 것 같아. 뭐 키스까지 물어? 코치코치 묻는 거 감당 안 돼. 회사 후배고 이름은 유즈키. 미안, 나 지금 나가야 돼. 이러다 약속 시간 늦겠어.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한테 시작부터 들키고 질문 공세에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다. 첫 데이트에 엄마가 응원을 하다니. 내가 무슨 사춘기 애도 아니고. 민망해. 잠깐, 유즈키? 그 이름은 설마.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데이트 장소를 향해 날아갈 듯 걸어갔다. 처음 경험하는 느낌, 기분. 내 두 발은 붕붕 떠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에 착신음이 울렸다. 누구한테 온 전화야? 화면엔 엄마 이름이 떴다. 이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뒀다.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려왔다는 걸 잠시 후에 알았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걸었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많이 걸려온 줄은 몰랐네. 내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나 봐. 그때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마모루, 부탁이다.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유즈키라는 여자친구하고 만나면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리야. 나 오늘 첫 데이트라고 말한 거 아까 잊었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냥 집으로 와. 나 지금 약속 장소 거의 다 왔어. 왜 그러는데? 갑작스러운 엄마의 전화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엄마가 아들에 집착하는 사이코패스. 그럴 리는 없고 무엇보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나는 유즈키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몇 미터 앞두고 발걸음을 멈춘 채 정지 상태가 됐다.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대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렇지.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서. 이유가 뭐예요? 마모루, 어쩌면 유즈키란 애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몰라. 네?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즈키가 왜 저를 해쳐요? 아니에요. 나는 약속 장소로 시선을 옮겼고 그때 유즈키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고 여성스럽고 성숙해 보이는 차림이었다. 유즈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감히 나보다 늦게 나와? 그러다 유즈키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아직 타겟 도착 안 했어. 이상하네.
신나서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탁에 도착하면 작전대로 진행해. 적당히 술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차에 태우자. 다시 연락할게. 응? 뭐지? 이태와 타기 취하게 해? 자동차? 유즈키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통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불길함이 밀려왔다. 나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섰다. 유즈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마모루, 너 지금 어디야? 괜찮니? 괜찮아. 걱정 마. 유즈키가 좀 이상했어. 일단 엄마 말대로 집에 갈게. 엄마 말 믿어. 그래. 집에 가면 다 얘기해 줄 거지? 그래, 그럴게. 우선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알았지? 알았어.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거실 소파에 앉게 했다. 마모루, 정말 미안하다. 지금 네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복잡한 심정일지 알아. 엄마가 이렇게 허둥대는 거 처음 봤어. 고맙다. 이제 얘기해주세요. 그래, 마모루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줘. 유즈키는 내 전남편의 딸이야. 전남편? 엄마는 이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이혼? 첫 번째 결혼은 20살 때 했는데 전남편하고 몇 년 살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혼했어. 그러고 나서 네 아빠하고 재혼을 한 거야. 그럼 유즈키는? 전남편도 재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애가 유즈키라는 애일 거야. 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에 말문이 막혔다. 믿을 수 없고 믿기지도 않는 이 사태. 엄마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 남편은 위험한 일에 가담하고 있었어. 나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 딸인 유즈키도 분명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야. 너한테 접근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잠깐만, 엄마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 아빠랑 재혼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 엄마가 외도를 했던 건 아니고? 그건... 내가 묻는 말에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나는 점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운 사람하고 결혼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엄마잖아. 마모루, 그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유즈키도 전남편 얘기도 그동안 안 했던 거 아니냐고. 마모루, 제발 끝까지 들어줘. 됐어, 그만해. 엄마 말 더 듣고 싶지 않아. 마모루! 엄마는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나를 붙잡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충동적으로 가방을 꺼내 짐을 싸서 그대로 집에서 나와버렸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향했는지 잘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캡슐 호텔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다가 아침이 왔다. 선배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마모루 선배님! 미안. 선배님 괜찮으세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선배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잠도 깰 겸. 그래, 그러자. 네, 저 죄송해요. 잠깐 커피 마시고 올게요. 선배님, 가요. 유즈키가 하자는 대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아직 신입사원인데도 어른처럼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유즈키의 마음 씀씀이에 순간 울컥해졌다. 선배님,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니, 안 괜찮고 미안해. 정말 미안. 어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첫 데이트였는데. 어제 저녁 첫 데이트를 펑크냈다는 사실이 그제야 생각났다. 마모루 오빠랑 처음 하는 데이트 정말 기대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연락도 못하고. 네, 정말 너무해요.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미안. 무슨 일 있었죠? 나한테 털어놓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일 줄 몰랐어. 됐어요. 그러다 머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커피나 마셔요. 유즈키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유즈키는 날씨가 좋다면서 회사 근처 공원으로 나를 끌고 나왔고 우리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어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를 유즈키한테 털어놨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엄마를 알 리가 없잖아. 그 여자가 나를 안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뭐? 다 사실이야. 당신 엄마 불륜 상대랑 재혼하려고 우리 아빠를 버렸어. 불륜 상대의 재산에 눈이 뒤집혀서 우리 아빠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설마 데이트 핑계로 납치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야. 왜 날 납치해? 복수! 뭐? 유즈키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소름 끼쳤다. 순간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다. 생각해봐.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를 버린 거잖아. 우리 아빤 회사원이었어. 마누라가 바람나서 딴 남자한테 간 얼빠진 놈이라고 조롱당하다가 회사도 못 다니고 사표 내고 나왔어. 재혼은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았어. 아빠가 범죄에 손을 댄 건 다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난 어땠는지 알아. 가난하다고 집단 따돌림, 폭행, 학폭 피해자로 살았어. 그런데 한 남자 망가뜨리고 바람난 여자는 멀쩡하게 가정 꾸려서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말이 돼? 용서 못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았으면 너도 나를 도와줘. 난 당신 엄마 행복한 꼴 못 봐. 도와달라니 뭘... 걱정 마요. 마모루 오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미안,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럼 연락 기다릴게.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유즈키도 자리로 돌아왔다. 되도록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오후 반차를 받았다. 엄마가 저질렀다는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인 걸까? 진실을 말해줄 증거는 없을까? 만약 유즈키 말이 사실이란 증거가 있다면 난 유즈키를 도울 거다. 오늘은 오후에 엄마가 파트 근무를 하는 날이다. 집에 오는 건 저녁 이후가 될 것이다. 집에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려면 지금이 기회다. 난 집을 향해 뛰어갔다. 집에 온 건 며칠 만이었고 집안 곳곳을 철저히 뒤졌다. 사진, 일기, 증거가 될 만한 거라면 뭐든 상관없어. 뭐가 없을까? 그때 서랍에서 DVD 한 장을 발견했다. 케이스에는 아빠가 마모루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며칠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증거를 찾은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DVD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질이 거칠었다. 충분히 오래된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화면에 등장한 건 영정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아빠? 불 들어왔다. 이제 녹화 시작됐어. 다행이다. 나 어느 버튼 눌러야 될지 몰라서 헤맸어. 이어서 화면 속에 젊은 시절의 엄마가 등장했다. 아직 20대 후반이었을 아버지의 얼굴이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아빠는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마 입원해 있던 병원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나 보다. 마주보고 웃는 모습은 행복한 부부 그 자체였다. 나 예정일이 거의 다 됐어. 예정하고 조금 달라진다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조심해요. 마모루, 빨리 보고 싶다. 아버지는 행복한 아빠 미소로 엄마의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잖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죽음이 가까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마모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비디오로 찍어 놓는 거다. 아버지는 다시 시선을 카메라에 뒀다. 마모루, 만나서 반갑다. 아빠 얼굴은 아마 처음이지? 넌 잘 지내니? 이걸 보고 있는 네가 몇 살인진 모르겠다만 네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네 엄마는 20살 때 결혼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네 엄마 탓이라면서 엄마한테 폭행을 한 적도 있다더구나. 돈 씀씀이도 흥청망청했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 아빠는 네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서 같이 있게 됐다. 엄마하고 아빠는 원래 같은 회사 동료였어. 근데 어느 날부터 네 엄마가 눈에 띌 정도로 야위어갔어. 낮엔 회사에 나오고 저녁엔 집에서 고통받고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었을 거야. 마모루가 엄마 얼굴을 완전히 구분하기 전에 열심히 더 예뻐져야 할 텐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충분히 예뻐. 기억나요?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말을 걸었었잖아요. 퇴근 무렵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나한테 와서 괜찮아? 그렇게요. 정신 놓고 있다가 들킨 게 개면쩍어서 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그랬더니 당신 나한테
넌 충분히 아름다워.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어?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이 턱을 긁었다.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카지오, 당신 덕분이에요. 미남이. 어느 날 전 남편은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불륜 상대였던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 그리고 얼마 후에 나하고 이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하고 재혼을 했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 의사는 여명이 길어야 1년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그런 나를 마모루 네 엄마는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있단다. 카지오. 어쩜 아빠는 너를 못 보고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모루, 너는 우리 두 사람의 소중한 아들이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어 행복했던 우리 두 사람의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고 영원한 네 편이야. 너를 사랑해. 널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마모루.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영상은 끝났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 못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전부를 걸고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드디어 나는 결심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사 근처에서 유즈키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유즈키는 다른 사원들과 같이 회사에서 나왔다. 사람들과 헤어진 유즈키는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공원 근처에 주차해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내렸고 유즈키를 불러 세웠다. 이건 나! 네가 실패한 게 잘못이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왜 이래? 의뢰인이었던 네 아버지가 나더러 내 마음대로 요리해도 된다고 했거든. 설마 아빠가?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돈벌이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 그때 그 타겟이잖아. 마모루 씨! 싫다잖아. 그 손 놔! 너 왜 끼어들어?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뭐야? 세상 참 좋아졌지? 아무나 다 파파라치가 되는 세상이잖아. 나는 방금 전 일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뒀다. 당장 지우지 못해? 나는 일단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도와줘요! 수상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려고 해요! 예! 닥쳐! 못 닥쳐! 남자가 잠시 방심한 사이 나는 남자를 향해 맨몸으로 돌진했다. 남자는 유즈키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사이에 나는 유즈키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렸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나는 유즈키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냥 두면 다시 유즈키한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나왔다. 마모루, 너는 유즈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구나. 우리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실례하겠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가 남긴 영상 봤어요. 그랬니? 죄송해요. 몰래 집 뒤져서. 괜찮아. 그리고 나 유즈키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유즈키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어서 나를 봤다. 유즈키는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야. 유즈키도 똑같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유즈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게 해다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몇 달 후, 다음 소식입니다. 납치 미수 용의로 61세의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0대인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이혼한 전 부인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범죄 조직에 납치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의 체포로 용의선상에 있던 납치 관련 범죄 그룹의 아지트도 함께 적발, 과거에 있었던 사기, 절도 등의 증거를 압수하고 드디어 붙잡혔네. 그때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 두 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도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제 슬슬 출근을 서둘러 볼까요? 시간 다 됐다. 엄마, 우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들 와라. 나와 유즈키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우리 두 사람 손에 심플한 결혼 반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린다. 우리는 혈연관계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모님 세대에 어떤 과거가 있었든 유즈키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남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내 이름은 하나자와 유이, 27살의 회사원입니다. 식품회사인 모니로봇푸드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의 영업 담당자로 연일 중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더 많지만 여자 직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며칠 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무려 1등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기뻐한 것도 잠시, 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이, 오늘도 수고했어. 미키도 수고했어. 오늘은 서로 빡빡한 담당자 때문에 힘들었네. 근데 그런 인사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 어? 너 말이야, 무슨 수로 계약을 따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미인계 같은 걸로 꼬셔낸 건 아니지? 난 신경 써서 만든 자료를 거래처에 보여준 것 뿐인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거래처에 미리 방문 약속도 드리고 어떤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도 했어. 나만 잘한다고 실적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내심 혼자 기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직원들 덕분에 내 실적도 좋게 나온 거니까. 됐거든? 대체 남들 몰래 뭔 짓을 한 거야? 뭐? 너 사실은 본인이 엄청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평소에 화장도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거짓말. 미키, 너 오늘 왜 그래? 지금까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그녀의 이름은 다카하시 미키. 저와 동갑이고 영업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미키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저희의 다음 달 월급과 보너스의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와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요? 유이는 입사할 때부터 모두의 주목을 받아왔잖아. 연수할 때도 남들 눈에 엄청 띄었고. 난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이지. 이 회사도 누구 백으로 들어온 게 틀림없어. 잠깐만,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짜증난다고. 네가 나보다 실적이 더 좋다니 말도 안 돼. 원래대로 하면 영업 실적 1등은 내가 됐어야 했어. 진정 좀 해. 천천히 심호흡 좀 하고 얘기하자. 매번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진짜 짜증난다고. 내가 혹시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그 보잘것없는 머리로 잘 생각해봐. 우린 서로 동료이자 친구잖아. 야, 웃기지 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으니까. 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야? 당연하지. 여자 영업사원은 우리 둘뿐이잖아. 너랑 실력을 갈고 닦으며 같이 일할 생각이었는데. 멍청하긴. 난 이런 곳에서 썩어갈 여자가 아니야. 더군다나 남들 비위나 맞춰다는 너랑은 다르다고. 그게 네 본심이구나. 앞으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라. 솔직히 미키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든 걸 이야기하던 친구 같은 사이였기 때문이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 본심을 감추었다고 생각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받은 표창장을 한동안 멍하게 바라만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나자와, 비록 1등을 했지만 너에겐 아직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다카하시. 네. 오후 1시에 사이다 라인 상사랑 미팅이 있어. 안건이 큰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좋았어. 남자 사원들도 지지 말고 분발하도록. 직속 상사와의 조례가 끝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출근한 후 미키에게 인사도 해봤지만 제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저번 주 일로 아직 화나 있나 보네. 사실 저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바람 좀 쐬야지. 유이. 응? 무슨 일이야? 내일 모레 일정 좀 알려줄래? 내일 일정?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11시쯤에 ABC 건축 본사에 가려고. 본사 부장님께서 1시간 정도 일정을 비워주셨거든. 거긴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기업이잖아. 맞아. 개성이 뚜렷한 회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겠는걸. 그 건수 말이야. 나한테 넘기면 안 될까? 뭐? 네가 맡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미키도 나만큼 맡은 일이 많잖아.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야지. 내가 못 해낼까 봐서 그래? 그게 아니라 침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뭐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널 평생 이길 수가 없다고. 저기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제 알겠다. 결국엔 미인계를 써서 영업을 따내고 있다는 거네. 뭐? 얼굴도 흔녀에 몸매도 엄청 좋은 편이 아닌데 도대체 아재들을 어떻게 꼬셔낸 걸까? 미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 기분이 나빠진 걸 보니 전곡을 찔렀나 보네. 너 까르고 그랬던 건 아니야. 마음 상했다면 사과할게. 미안. 금요일에 받았던 라인 때랑 바뀐 게 없잖아. 그 건수를 못 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다간 이상한 소문이 날지도 몰라. 미키, 너 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꿍꿍이라니? 난 그냥 평소처럼 일하는 것뿐인데? 저번 주부터 나한테 자꾸 시비만 걸잖아. 착각하지 마. 질타와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말이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 됐어. ABC 건축 회사 거는 그냥 네가 해. 그 대신에 이 다음 영업 실적 1등은 내 거야. 1등은 절대로 못 줘. 미키는 일부러 더 쿵쿵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라며 큰 한숨을 내뱉은 후 저도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싸! 부장님도 내 제안을 받아주셨다. 오늘 점심은 카페에서 먹을까? 하나자와 외근 중에 전화해서 미안. 과장님 별 말씀을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다카하시 씨가 한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지금까지 따낸 계약들이 미인계를 써서 따낸 건가 해서. 아니에요. 그저께 월요일 날 다카하시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었잖아. 그랬죠. 그 일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 네가 다카하시를 질투하고 있다고. 오히려 제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카하시입니다. 저는 퇴사한 선배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과장님께서. 괜찮아. 다카하시한테는 근거 없는 헛소문은 퍼뜨리지 말라고 말해두지. 부탁드릴게요. 하나자와는 모니로봇 부두의 핵심 직원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네, 저만 믿으세요. 느긋하게 점심 식사를 끝낸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미키가 또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과장님한테 나만 혼났잖아. 취향 독특한 아재들이 들이댄 거 맞잖아. 와 같은 폭언들에 마음이 상했지만 냉정하게 아니라고만 반박했습니다. 그런 제 반응이 짜증났던 건지 있는 힘껏 책상을 차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키는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저는 서서히 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자와! 네! 자네 저번 주 목요일에 뭐 한 거야? 네? 빨리 대답해! 저 오후에 반차를 냈는데요. 그 다음 날은?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난 자네를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군. 네?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건 다카하시가 카나자와에서 우연히 자네를 찍은 사진이네. 이걸 보고도 변명을 하진 않겠지? 이건... 이 남자가 누군진 알고 있겠지? 네, 사이다 라인 상사의 나라타 부장님입니다. 다카하시가 말한 게 진짜였을 줄이야. 네? 하나자와, 자네가 미인계를 써서 계약을 따낸다는 소문은 사실이었군. 잠시만요. 나라타 부장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그럼 이 사진은 뭐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귀는 사이입니다. 뭐라고? 나라타 부장님이 몇 살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저는 27살이고 그분은 39살입니다. 띠동갑이긴 한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근데 사진만 봐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건가요? 그건 사귄 지 2년째 되는 기념일에 카나자와로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래. 다카하 씨가 출장으로 이시카와 현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까지 들쑤시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봤자 내가 찍은 사진도 아닌데. 평소에 과장님답지 않은데.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알았지? 너무해. 난 그냥 내 남친이랑 여행을 간 것뿐인데. 미키, 이게 대체 목적이 뭐야? 미키, 과장님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응? 내가 남친이랑 카나자와로 여행 갔었을 때 너도 그쪽에 출장 갔었지? 그랬나? 내가 꼭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퍼뜨렸잖아. 진짜로 그만 못해? 난 모르는 일이야. 뭐?
계약도 미인계로 따내더니 원조구제까지 하고 다닐 줄이야? 깜놀했어. 뭐라고? 생각해봐. 27살짜리 여자애가 39살 아재랑 사귀는 게 말이 되니? 너랑은 상관없잖아. 정상인 행세하는 거 봐. 못 봐주겠다. 그리고 요즘은 연상영화 커플도 흔하거든? 글쎄, 나 근데 죽어도 못 사귈 듯.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네 사생활을 침범할 순 없어. 지금 당장 회사에 퍼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 상황이 웃기니? 한 사람씩 붙잡고 설명하란 얘기야? 너 때문에 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너한테도 책임은 있어. 난 잘 나가는 네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니까 이 정도 감내하란 말이야.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위선 따는 모습도 역겹다고. 나도 죽을 만큼 일해서 주위의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갑자기 뒤처진 내 억울한 심정을 네가 알아? 그런 경험조차 없었던 넌 알 수가 없겠지. 뭐야 그게. 그건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난 네가 더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미키, 잠깐만. 미키는 내게 감자칩 봉지를 던진 후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엔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키는 내가 업무상 전화를 할 때마다 과장님과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일로 시끄럽다며 미팅 약속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과장님의 태도도 갑자기 쌀쌀맞아졌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는 급변했고 영업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긴 내 자리인데?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잖아. 아, 좋은 아침 하나자와 유이씨. 왜 그러고 서 있어? 미키, 이제 보니 네 책상이 없어진 것 같네. 맞아. 어제 퇴근했을 때만 해도 업무 서류랑 컴퓨터도 있었는데. 꼴 좋다. 위선자 같으니. 뭐? 오늘부로 넌 해고야. 그럴 수가. 내가 왜? 너 거래처 부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아무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곤 해도 방법이 너무 불순해. 또 그 얘기야? 사귀는 사이라는 네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일반 사원인 너랑 나라타 부장님은 살은 세계가 다르다고.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볼래? 그건 여기서 일하는 거랑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말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다는 거군. 왜냐면 미인계를 썼기 때문이지. 너무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과장님도 불순한 행동을 하는 부하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걸? 과장님은 지금 어디 계셔? 안타깝게도 오늘은 휴무셔. 설마 이렇게까지 날 원망하고 있을 줄은. 걱정 마. 유이가 하던 일은 내가 다 인수인계 받을 테니까 네가 하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줄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은 다 헛수고였구나. 야,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자리 없다니까. 빨리 가라. 미끼의 손에는 내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거래처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빨리 나가, 몸을 팔다니 더럽다 더러워 같은 말을 해댔고 참지 못한 저는 울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동료에게 제대로 걸렸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해도 너무해. 이런 식으로 잘리다니. 겉보다 미키가 그런 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야토 씨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힘도 없다. 내 커리어도 다 산산조각이 났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침대에 쓰러진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전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버린 탓에 머리도 엉망이었고 옷도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가져가기는커녕 세탁기를 돌릴 힘도 없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일단 정신부터 차리자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헬로워크에 가서 일단 실업급여부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야토 씨와 말도 해봐야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부당해고를 당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자와입니다. 유이? 너 지금 어디야? 미키?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30분, 아니 5분 안에 회사로 좀 와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난 모니로봇 푸드에서 잘렸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가겠어? 답답해. 과장님이 다시 복귀시켜 주신다니까 빨리 오라고. 안 돼. 나 지금 책 읽느라 바쁘거든. 지금 사이다 라인 상사의 나라타 부장님이 와 계셔. 실시간 상황이라고. 뭐?
오늘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미팅 예정돼 있었거든. 그렇구나. 잘 성사되면 좋겠다. 파이팅. 지금 업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전화한 거야. 회사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널 해고한 일 때문에 부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너 정말로 그분이랑 사귀고 있었구나. 그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했잖아. 근데 내 말은 안 들어준 건 누구였지? 과장님도 결국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지. 솔직히 다들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과할게. 난 그런 얄팍한 사과 필요 없어. 이 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내 여친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던데 그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싶군요 라고 하셔. 모니로봇푸드와 사이다 라인 상사는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었으니까 나도 남친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했던 거야. 내가 원조 계좌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계셔. 그거야 그랬겠지. 내가 다 말했으니까. 근데 그분과는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평범한 이유였어. 그분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신데 그러다 보니 선을 보게 된 거야. 부모님은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며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선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한 거고 실제로 만나보니 품행도 단정하고 굉장히 신사다운 분이었어. 먼저 고백한 것도 나야. 네가 먼저 고백했다고? 응. 말도 안 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반하게 된 거야. 너한테는 그냥 아저씨로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셔. 그렇구나. 결혼해서 부부가 된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어. 뭐 아직 약혼도 하기 전이지만 유이랑 나르타 부장님과의 사이는 잘 알겠어. 그래도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설득 좀 해줘. 하야토 씨 아니지. 나르타 부장님이 그러셨어? 맞아. 과장님께 직접. 미키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깜놀했지만 저는 내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비록 널 해고했지만 회사를 위해 다시 돌아와달란 말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부탁을 하냐며 화를 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야토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알려줬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회사와만 거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유독 너무하더군요. 직원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미인계 영업이라는 둥 원조 교제람의 야유까지 하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나르타 부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일은 모두 다 저의 불찰로 일어난 겁니다. 당신도 저 여직원과 함께 하나자와 씨를 쫓아냈죠? 그건 범죄에 가담해서 경계 해고 처분을 받은 거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자와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 대신 저와 제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당신과 다카하시 미키 씨를 소송할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소송말은 제발 참아주세요. 저에겐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미팅을 시작해 볼까요? 나라타 부장님! 이번 일이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토마토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급대노하셨어. 사장님은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계신 분이니까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지. 나라타 아재도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거 개극혐이거든? 하야토 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야! 유이! 내 말 듣고 있어? 아 미안 못 들었어. 그니까 소송 못하게 좀 말려보라고. 싫은데? 뭐? 이번 일은 우리가 서로 상의한 끝에 정한 일이야. 싫어. 난 너한테 손해배상해주기 싫다고. 소송당하는 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닥쳐! 나도 고생해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야. 건들 마음도 없고 손해배상도 못해줘. 소송당하는 게 싫다면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조금 더 쉬면서 이직 준비도 할 생각이야. 모니로봇 푸드에서 다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 푼도 못 줘! 다음 일은 변호사에게 다 일임할게. 그럼 잘 지내? 깍깍거리며 울부짖는 미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대로 전화를 탁 끊은 후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물론 까먹기 전에 라인도 차단했죠.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와 만날 일은 없겠죠. 바이바이 미키. 진짜 위선자가 누군데 그래. 상대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나 봐.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어. 다행이다. 하야토 씨 정말 고마워요.
내 험담은 그렇다고 쳐도 유이가 당했던 일들은 너무 심했어. 소송 이후에 과장님이랑 미키는 어떻게 됐어요? 몬니로봇 푸드 사장님의 극den으로 그 자리에서 해고된 모양이야. 그랬구나. 심지어 그 두 사람 불륜 사이였다나 봐. 뭐요? 어느 날 회식에서 둘 다 고주망태로 취하더니 막차도 안 타고 곧장 호텔에 갔다고 하더라. 어쩐지 과장님 태도가 이상하다 싶었어. 과장은 이혼당했고 두 사람 다 부인한테 각각 2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당했대. 서로 이 위자료 다 네가 내라면서 엄청 싸웠다나 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군요. 우리한테 줄 손해배상 비용도 있으니 당분간은 둘 다 돈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야. 거기다가 직장도 잃었으니 새 직장도 알아봐야겠네. 근데 아마 쉽게는 이직할 수 없을 거야. 동종업계 사이에 이런 얘기는 정말 빠르게 퍼지거든. 처음엔 걱정도 좀 됐었는데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거 맞죠? 있잖아 유이. 응? 내년이면 나도 40대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해. 결혼해주세요. 하야토 씨. 무슨 수를 써도 띠동갑이라는 벽을 허물 순 없겠지만 내가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네. 그렇다면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하야토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모님과 예비시댁의 축복을 받으며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과 미리 따놨던 자격증 덕분에 다음 직장도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새로 옮긴 직장에서도 악착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일단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하야토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 이름은 나노, 30살의 회사원이다. 이쪽은 나보다 8살 어린 동생 레나. 세상에, 네가 나보다 먼저 엄마가 될 줄이야. 당황스럽게는 나도 마찬가지야. 레나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 생활을 하던 중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고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급하게 결혼을 한 후 알바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한참 어린 동생이 곧 있으면 애 엄마가 된다니. 내게 동생은 좀 특별하다. 동생이 아직 어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우리 둘만 남았고 자매라기보다는 모녀 관계에 가까웠다. 내가 어린 레나를 엄마처럼 돌봐줬으니까. 우리는 집도 서로 가까웠는데 동생은 자기 집에서 우리 집을 남산만한 배를 하고 운동 삼아 걸어와서 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레나는 무사히 딸을 출산했다. 머리 길게 길러서 헤어 세팅 예쁘게 해줄 거다. 레나도 아기한테 푹 빠져서 행복해 보였고 제부도 딸 바보가 다 되어 있었다. 둘 다 어리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 거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만 침대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 찰나에 레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나? 여보세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레나의 목소리에서 패닉 상태라는 게 바로 느껴졌다. 레나, 무슨 일이야? 아내가 경련을 일으켰는데 불러도 애가 대답이 없어. 뭐? 구급차는? 언니 나 어떡해. 빨리 좀 와줘. 나 바로 갈 테니까 침착해. 레나가 구급차를 부르는 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대신 119에 연락을 했고 남편이 운전을 해서 동생 집으로 갔다. 레나! 언니! 조카인 하나요는 레나가 말하던 대로 몸을 떨면서 발작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생후 한 달밖에 안 된 하나요는 병원에 실려갔다. 심해봤자 열 경련이라니 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병명을 들었다. 따님의 병은 오타하라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오타하라 증후군이요? 오타하라 증후군이란 신생아 혹은 유아기 초기에 아주 드물게 발병하는 난치병 중의 하나로 몸에 경직과 발작이 일어나고 뇌기능 및 운동신경에 발달장애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그럼 치료 방법은요? 나을 수 있는 거 맞죠? 안타깝게도 오타하라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날 이후 시련과 고난의 나날이 시작됐다. 얼마 동안은 동생이 매일 조카 병실과 집으로 오가며 병간호를 했지만 제부는 자기 딸의 병명을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다. 그러고 보니 경련을 일으키던 날 내가 달려갔을 때 집에 제부가 없었던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다. 알고 보니 그새 바람을 피우고 그날도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다. 걔 내 애 맞아? 내 자식이면 왜 장애가 있어? 라면서 이혼 서류를 놓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절망에 빠진 동생은 입원해 있는 아이 병실에 가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할 수 없이 나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조카와 동생을 돌보고 있었는데 조카가 퇴원을 한 후 동생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꼼짝도 안 했다. 동생 입장에서야 그럴만도 하다고 이해가 가기는 했지만 동생의 상태는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레나, 너 대체 지금 어디야? 하나에 혼자 두고 어딜 간 거야? 나 오늘 외출할 거니까 언니가 좀 봐달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몇 시인지는 알아? 새벽 1시네. 너 당장 안 들어와? 오늘 안 들어갈 거야. 너 지난주에도 그러고 아침에 들어왔잖아. 그게 뭐? 나 아직 겨우 23이야. 아직도 한참 즐길 나이라고. 하나요는 어떡하고? 언니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뭐라니? 하나요 엄마는 너야 너. 아니야. 난 그런 장애자 낳은 적 없어. 뭐야? 너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야?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그 사람 나가 노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나한테도 정말 잘해줬어. 그런데 온전치 못한 애가 태어나서 남편은 집 나가고 애는 낳을 기미도 없고 걔를 돌보려면 죽도록 고생만 해야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너를 엄마로 선택하고 태어난 아이야. 내가 언제 태어나달랬어?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내가 네 고통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 또 하나요를 위해서 나도 네 형부도 열심히 옆에서 돕고 있잖아. 레나, 그러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일단 집에 빨리 와. 언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레나, 그렇게 걱정이 되면 언니가 데려다 키우면 되잖아. 레나, 너 전화 받아? 레나, 레나!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동생과 연락이 두절됐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동생은 자기 딸인 하나요를 혼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요는 아직 돌도 지나기 전이었고 장애가 있든 없든 육아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다. 나와 남편은 행방이 묘연한 동생을 대신해서 레나를 돌봤다. 지금까지는 낮에는 레나가 하나요를 혼자서 돌봤고 아침이나 저녁엔 나와 남편이 잠깐씩 들러서 도와주는 시기였는데 레나가 자취를 감춘 후에는 온종일 하나요를 돌봐야 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나와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이점이 있어서 남편과 상의해서 교대로 하나요를 돌보기로 했다. 아무렴 레나도 한 일주일 어디 가서 바람 쐬고 나면 설마 집에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 마사요 씨,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동생 일에 당신까지 부담지게 해서. 남편은 따뜻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었다. 당신 책임도 아닌데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내 동생이 저지른 일이고 우린 아직 우리 애도 없는데 날벼락이나 다름없잖아. 나노, 잘 들어. 남편은 새근새근 곤히 잠든 하나요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천사처럼 예쁜 애를 내가 어떻게 부담스러워해. 남편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자기 아이를 나노한테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연락 한 번 안 하는 레나한테는 솔직히 엄청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돼. 근데 레나는 이런 큰일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걸 어쩌겠어. 역량이 안 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일까? 왜 우리한테 애를 떠넘기냐. 그게 화가 나서는 아닌데 만약에 레나가 지금 곤란한 일이 있다고 해도 절대 그건 상관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하나요의 엄마가 돼줘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도 앞으로 잘 부탁해 하고 다시 정식으로 부탁했다. 당연하지 라고 대답해준 남편에겐 그 고마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게 7년이 흘러 하나요 머리 말리자
레나가 자취를 감춘 후에도 하나요의 머리를 열심히 길러줬다. 레나가 하나요의 머리를 세팅해 주겠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였다. 하나요도 긴 머리를 내가 드라이어로 말려줄 때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좋아했고, 찰랑찰랑한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 속 자기 머리를 보면서 세상 행복한 얼굴을 냈다. 역시 여자애구나 싶었다. 오타하라 증후군은 뇌기능과 운동신경 발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요는 아직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고 혼자서 밥도 먹지 못했다. 씹는 힘과 삼키는 힘도 약해서 하나요가 먹는 음식은 믹서기로 갈아서 페이스트로 만든 다음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약까지 먹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이걸 하루에 3번. 그 외에도 화장실 갈 때도 목욕도 모두 같이 해줘야 한다. 일은 하나요가 낮잠 자는 시간이나 밤에 잠든 이후에 하고 있다. 처음 하나요를 데려왔을 때는 일주일에 반 정도 재택을 했었지만 내가 키우기로 마음먹은 후에는 완전 재택으로 업무 환경을 바꿨고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요를 키우고 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친자식이나 다름없었다. 하느님도 그런 내 마음을 아시는 건지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나는 오로지 하나요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키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왔다. 한편 자취를 감춘 레나에 관해서는 우연히 아는 사람한테 봤다는 말을 들었다. 가끔 이 근처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데 그때마다 매번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번화가 쪽으로 가는 걸 봤다나 뭐라나. 자기 딸을 버린 동생을 무슨 말로 이해를 하고 좋게 볼 수 있을까마는 자식까지 버리고 새 인생을 살려고 했다면 최소한 남들처럼 누릴 거 누리고 행복하게나 살던가. 대체 왜 겨우 그렇게밖에 못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평생 다시 볼 일이 없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낮잠을 자고 있던 하나요의 비명소리가 내가 일하고 있는 서재까지 들려왔다. 하나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심상치 않은 비명소리를 듣고 나는 한달음에 하나요 방으로 뛰어갔다. 그러자 하나요 방 앞에서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레나! 반가, 오랜만이지? 난데없이 레나가 하나요 방 앞에 서 있었다. 레나는 손에 뭘 쥐고 있는지 그걸 등 뒤로 감추고 계속 딴청을 피웠다. 너 인기척도 없이 언제 들어왔어? 뭐하러 왔냐고? 뭐하게? 엄마가 딸 보러 왔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왜 딴 데 보면서 말해? 등 뒤에 감춘 거 뭐야? 손 내봐.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갈게. 너 거기 안 서? 언닌 이거나 받아. 또 봐. 하나요! 하나요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맙소사, 하나요! 머리가... 7년 동안 정성껏 길러온 하나요의 머리카락이 보기 흉하게 싹둑 잘려나가 있었다. 방금 전에 레나가 등에 감췄던 게 하나요 머리카락이었던 거야? 근데 왜 하필 머리카락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그 이유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집에 있던 소형 가전제품, 내 액세서리도 몇 개 같이 없어진 걸로 봐서는 레나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것이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갔다. 그러니까 레나는 팔 생각으로 내 딸아이가 그토록 아끼던 소중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간 것이다. 머리카락의 시중 가격은 비싸봐야 몇천엔 정도였다. 겨우 몇천엔 받자고. 나노. 분노를 누를 수 없었던 나는 도난당한 물품을 포함해서 머리카락 문제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생각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고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 다름 아닌 친모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레나가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일뿐이었다. 우리는 방법을 생각했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나는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근데 열도 없고. 그러니까 더 문제지.
혹시 중병이라도 걸린 거면 어떡해.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난 못 살아. 남편 말에 못 이겨 일단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자 의사한테서 놀랄만한 말을 들었다. 동생한테 전화가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언니 1호기야? 초인종 소리 안 들려? 문 좀 열어. 네가 사람이니? 그딴 짓을 하고 무슨 염치로 또 와? 아직도 화났어? 그만 풀어. 다 장난이지. 뒤끝 있어 언니도. 남의 딸 머리카락 훔쳐간 주제 뭐 장난? 하도 길어서 답답해 보여서 그랬어. 너 하나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하는구나. 뭐? 내가 뭐라고 했었는데? 됐어. 말할 가치도 없다. 왜 또 찾아왔어? 나 오늘 여기서 좀 재워줘. 안 돼. 왜 안 돼? 너라면 딸내미 머리카락 잘 나간 상해 절도범하고 한 집에 있고 싶겠니?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 묻는 건데 내 물건 몰래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 그건 지금 나한테 없어. 전당포에 맡겼니? 어떻게 바로 알아맞혀? 네가 돈이 궁하다는 얘기는 소문으로 들은 적 있어. 그럼 돌려 말하지 않을게. 재워주기 싫으면 나 돈 좀 꺼줘. 싫어. 왜 그래 정말. 나 요즘 깻잎도 제대로 못 먹는단 말이야. 내 알바 아니야? 그럴 때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해. 알바를 몇 군데 했었는데 어딜 가도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서. 그야 날마다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면 누가 너랑 같이 일하고 싶겠니? 아니야. 물론 남자는 많이 있었는데 그 남자들 결혼 후 다 다른 여자랑 한단 말이야. 난 지금 완전 외톨이야. 그게 뭐 어쨌단 거야? 언니 지금 나 대신에 하나여 돌봐주고 있잖아. 아니 장애아도 돌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처럼 사지육신 멀쩡한 애 하나 더 못 거두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확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이게 쫄린 입이라고. 뭘 그렇게 또 화를 내. 틀린 말은 아니잖아. 하나요는 남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든 게 많지만 매일 웃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 하나요 웃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얻는지 너 같은 게 감히 짐작이나 하겠어? 그래, 네 말대로 넌 멀쩡한 사지육신 가지고 남들처럼 하려고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으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주고 빌붙을 꿍리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하나요랑 너를 비교해? 이 기생충아! 내가 지금 하나여보다 못하다는 거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앞으로 나한테 언니라고 하지 마.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 언니 나한테 왜 이래?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줘. 돈 줄 때까지 나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경찰차가 왜 여기로 오는데? 그야 올만하니까 오지. 언니가 불렀어? 옆집 사람이 불렀겠지. 거기 이제 우리 집 아니야. 다신 네 꼴 안 보려고 나 이사까지 한 사람이야. 거짓말이지. 어디로 갔는데? 그걸 내가 왜 가르쳐줘? 안 돼. 언니 장난 그만 쳐. 이러지 마. 나 기댈 사람 언니밖에 없는 거 뻔히 알잖아. 하나여도 너밖에 기댈 사람이 없었어. 근데 넌 갓난아기인 하나여를 버렸어. 그런 너를 내가 왜 도와줘야 되니? 언니 제발 이러다 나 잡혀가. 나 좀 살려줘. 다 네 탓이야.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가 너한테 되돌아온 거야. 네 문젠 네가 해결해. 안 돼. 레나는 순찰차에 연행되어 경찰서에 갔지만 특별히 죄를 지은 건 아니라 곧 풀려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일어난 건 그 다음이었다. 알고 보니 레나는 하나요를 버리고 달아난 후 자신과 딸을 버린 전남편과 다시 만났고 이번엔 부부가 아닌 내연관계로 만나서 나사 풀린 것처럼 놀고 마시고 같이 살았다는데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해야 할지 정의가 내려지지 않지만 전남편은 레나와 함께 살면서 명의도용으로 사채업자한테 사채빚을 끌어다 쓰고 증발해버렸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레나는 결국 나한테 온 거였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평생 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 결국 동생과 전 남편은 사채업자 손에 잡혔고 현재 두 사람은 나란히 아침부터 밤까지 빚 변제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데 언제쯤 자유의 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한편 우리는 사쿠라, 여기 언니야 언니. 하나요, 네 동생이야. 사쿠라. 실은 그동안 내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입덧 때문이었다. 지금은 무사히 출산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다. 하나여도 여동생이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 나한테 친딸이 태어났으니 아무래도 하나요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나요도 사쿠라도 나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딸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네 식구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